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 송산주공 4단지 19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7호선 연장선 탑성역 초역세권이자 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를 품은 훌륭한 입지로 꾸준한 시세 상승 기대.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송산주공 4단지 지금 4억 1천만 원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 1층이고 이게 새낀 매물이기 때문에 4억대 매물이라고 하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23평 같은 경우는 계단식이고 한 평수 작은 19평 같은 경우는 확실히 4억대 아래긴 한데 이렇게 복도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23평을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송산주공 4단지 핵심 키워드는 이제 뭐니뭐니 해도 이제 7호선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법조다운 복합문화융합단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7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암역까지 지금 서울 장암역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이 탑성역을 거쳐서 이제 옥정 나아가서 이제 뭐 포천까지, 그죠? 네, 포천까지 이제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양주신도시를 지나서요. 네, 근데 이제 장암역에서 바로 다음 정거장이 이제 탑성역이에요. 그리고 이 송산주공 4단지는 탑성역 초역세권입니다. 보시면은 뭐 거의 3분. 네, 부영점만 지나면 바로 있기 때문에 이미 의정부 경전철도 있고 탑성역도 있기 때문에 탑성역 7호선 연장이 되면 이제 강남까지 또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뭐 강남을 가려면 상당히 불편해요. 네,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이쪽 서울로 나와서 그래서 또 7호선을 타고 이래야 되는데, 바로 집 앞에서 7호선을 타면 신논현역까지 노년역까지 또 바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엄청난 그 거대한 그런 교통 호재, 교통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탑성역 호재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입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송산주공인데, 이쪽 이 밀락 1지구 그리고 이쪽 밀락 2지구 지금 개발이 다 완료됐고요. 그래서 이쪽도 거의 신도시인데, 여기도 지금 또 신도시가 있죠. 의정부 고산지구라고 해서 네, 이쪽도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쪽 법조타운이라고 해서 이런 자족 기능, 예, 그쵸? 신도시, 요즘 신도시들은 다 자족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이 의정부의 법조타운이 지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조타운 하면 또 상당히 큰 그런 규모 있는 인프라들, 예를 들어 뭐 법원이라든지 뭐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유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 복합문화 융합단지까지 지금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타운과 복합문화 융합단지 호재 또한 이 송산주공 4단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받죠. 네, 이쪽 밀락동이나 이쪽 용현동에서도 이 송산주공 4단지 그리고 용현현대 1차가 이 모든 호재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입지가 좋은 그런 단지로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주 덕정역 일성투레 33평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네, 또 이쪽이 1호선 또 GTX 위정부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위정부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도 상당히 좋고요. 예, 조금 더 올라가서 이쪽 덕정역, 의정부역 다음 역이 덕정역인데 이제 GTX C역이죠. 예, 바로 옆에 있는 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용 84 상당히 쾌적한 그런 매물 보시면은 3억 9천에도 지금 나와 있네요. 상당히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과 2011년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축이죠. 그리고 덕정역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네, 한 10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또 양주가 또 지금 신도시가 엄청나게 크게 개발되고 있어요. 이쪽 회천, 이쪽 옥정 해서 양주 신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주 신도시도 참 꼭 눈여겨볼 그럴 지역으로서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우 28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압도적인 대지 지분에 따른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꾸준한 시세 상승 기대, 다양한 교통 호재를 통해 동탄, 평택, 직주 근접성 또한 개선될 것.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28평 매물이 제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있었는데 약 3억 9천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31평 매물 한번 보시면 지금 4억 3천에 새낀 매물, 저층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여유가 좀 되시면 4억 3천대 저렴한 가격이니까 전용 84를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방법으로 봅니다. 아니면 좀 28평 매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우선 이 오산대우 같은 경우 핵심 키워드는 대지 지분이죠. 네, 대지 지분이 워낙 넓어서
보통 15평이 넘어가면 이 단지가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재건축 사업성이 있어서 재건축 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20평을 훌쩍 넘는 24평의 대지 지분이니까 용적률도 130%고요. 그렇다고 뭐 저층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가지고 있는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지분이 엄청나게 넓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년 차도 다 채웠기 때문에 비록 추진위가 설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추진위 설립하고 안전진단하고 뭐 이렇게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를 거침에 따라 시세가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오산대유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원래는 이 오산 지역이 조금 어중간한 입지였어요. 근데 오산이 2021년 작년이죠. 수도권에서 KB 기준으로 가장 많이 시세가 뛴 지역입니다. 오산이 얼마가 뛰었는지 아세요? 작년 한 해간 KB 기준으로 시세가 무려 60%가 뛰었습니다. 네, 60%가 뛴 지역이고 그 중심에 오산대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동탄과 가깝습니다. 보시면은 동탄과 상당히 가깝죠. 입지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필봉터널이에요. 이 지금 동탄과 입지가 가까운 데 비해 교통이 다소 불편했는데 여기 이제 필봉터널이 곧 뚫릴 예정입니다. 그럼 동탄과 더욱 가까워지겠고요. 동탄역까지. 그리고 이 아래쪽에 산미터널도 이번에 개통이 됐고요. 동탄 접근성만 가까운 게 아니고 근데 이 아래쪽에 지금 평택 또 평택이 엄청 핫하지 않습니까? 네, 이쪽 평택 삼성전자 그죠? 네, 삼성전자 접근성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이 동탄과 평택 양쪽 사이에 위치한 그 입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지역으로서 올해 많은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교통 호재를 통해서 이런 직주 근접성이 더욱 개선됨에 따라 이런 양쪽의 직장인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아파트 대지 지분 24평의 아파트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이나 뭐 학군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좀 덜 형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보시면 이쪽에 오산 세교택지 2개발 지구가 있어요. 오산 2지구, 세교 2지구 이쪽에도 개발이 되고 이쪽 오른쪽에 은암뜰 도시개발 사업 해서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교 신도시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이쪽 뭐 학군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함께 이제 병점 대창그린 23평도 함께 추천드리는데요. 조금 올라와서 병점역이에요. 병점역도 상당히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인데 보시면 4억 1천만 원에 지금 매물 형성되어 있고 병점역이 지금 지난 신도시가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병점역에서 광교중앙역,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까지 바로 가는 그 남북철도망이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병점역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이미 동탄 접근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학군이 이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대창그린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괜찮아요. 용적률도 190%대고 대지 지분도 14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고 또 1호선 초역세권의 입지로서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평택 롯데캐슬 25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브랜드 대단지의 우수한 주거 컨디션, 삼성전자를 품은 평택시의 폭발적 잠재력, 시너지를 발휘하여 꾸준한 시세 상승. 그렇습니다. 일단 매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4억 2천, 4억 2천의 고층 매물 나와 있고요. 보시면 25평입니다만 신축이기 때문에 브랜드 대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3베이로 구조가 잘 빠져 있는 모습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우수한 주거 환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대단지죠. 핵심 키워드, 이 롯데캐슬 핵심 키워드가 브랜드 대단지 그리고 이제 평택시, 삼성전자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브랜드 대단지이기 때문에 보시면 2010년 아직 뭐 12년 차 정도의 삐까번쩍한 그런 대단지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828세대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뭐 이 4억대 가격대에서 맛보기 경험하기 힘든 뭐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뭐 조경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뭐 지하주차장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평택시의 호재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평택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서정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서정역이 또 고덕신도시의 관문이거든요. 여기 고덕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서정역 역세권이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무려 100조 원 규모죠. 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그 삼성전자 직주 근접이 갖춰진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쪽 오른쪽에는 또 이제 평택 브레인시티가 또 들어올 예정이죠. 보시면은 이쪽에 아주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이렇게 핵심 인프라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면 여기 평택 지제역, 또 KTX라든지 SRT라든지 뭐 GTX 뭐 연장 가능성도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 다 또 이 동삭지구도 있고 영신지구도 있고 다 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택시가 상당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고, 일단 결정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망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브랜드 대단지의 주거 컨디션과, 왜냐면 이쪽 서정역 근처는 다 구축이거든요. 이런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소성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망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평택 더샵 33평 평택 더샵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송탄역을 이용해야 하고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한 15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거리긴 한데, 뭐 역세권이라면은 뭐 우길 수는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는, 그죠? 뭐 13분 정도니까 네, 역세권 맞네요. 네, 여기는 이제 매물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좀 고덕신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고 주변이 조금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3억 9천 정도에 지금 84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엄청 넓죠? 여기에 이제 메리트는 이제 전용 84 그리고 33평 매물이 지금 4억대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힐스테이트가 또 입주 예정이라는 점이 이쪽에 이제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더샵 그리고 이 롯데캐슬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성포주공 11단지 24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의도를 20분에 주팔 신안산선이라는 특급 호재와 더불어 준수한 재건축 사업성, 초중고를 품은 정돈된 주거지역 입지로 미래가치가 높다. 그렇습니다. 매물대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가장 넓은 평수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4억 1천, 4억 2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복도식 24평입니다. 네, 복도식이긴 한데 그래도 방 3개를 갖추고 있는 복도식이고요. 성포주공 11단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드리자면 신안산선,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 그리고 입지, 주거지역 입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금 회색 사각형이 신안산선 이제 역사 부지인데 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내후년 개통 예정이고, 여기 성포역부터 여의도역까지 단 20분입니다. 단 20분. 정말 가깝죠? 네. 그래서 이 안산이 상당히 서울에서부터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지역인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지역인데, 신안산선으로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교통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산 같은 지역은,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포역도 그렇고 이쪽 선부역도 그렇고 신안산선이 뚫리는 지역들은 이런 서울과의 물리적 체감거리가 엄청나게 단축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앞으로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는 뜻이죠. 물론 시세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재건축 사업성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제 용적률 150%에 뭐 13.87평의 이제 평균 대지 지분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뭐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담금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뭐 이쪽 뭐 푸르지오라든지 뭐 이쪽 메이저타운이나 뭐 이런 라프리모 같은 신축들의 시세를 봤을 때 분담금을 훨씬 뛰어넘을 그런 재건축 그런 사업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일단 지금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분담금만 조금 부담하시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중고 품화의 정돈된 주거지역 입지인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초품하고 이쪽에 초등학교가 또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노적봉, 그리고 옆으로는 안산천. 그래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계획도시처럼 정돈된 그런 부지에 보시면 가운데는 이렇게 상권, 분홍색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주거지역 아파트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뭐 생활환경이나 학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괜찮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군자조공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상록구에 이제 성포역이 있으면 이제 단원구죠. 이쪽 단원구에는 선부역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네, 쌍둥이처럼 생겼는데 이쪽 10단지입니다. 10단지가 여기죠. 그죠? 네, 10단지 여기가 이제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대지 지분이 이쪽 선부역에서 가장 넓어요. 네, 대지 지분이 넓다는 뜻은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뜻이고 15.91평이면 상당히 좋은 대지 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안산선이 또 뚫리는 지역이고 이쪽은 이미 서해선도 있는데 신안산선도 같이 뚫리죠. 그래서 상당히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예비 안전진단까지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지역으로서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세류동 미영 18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세류 3동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미영의 재건축 압력도 높아질 것, GTX 수요와 더불어 공군기지 이전이라는 대형 호재를 품었다. 그렇습니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미영 아파트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유일한 저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층 아파트 단지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는 지금 4억부터 나와 있네요. 그래서 4층짜리 사실 빌라 단지고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저층 아파트의 단점은 전부 다 계단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단식 구조라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8평이고요. 이 미영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리면 우선 세류 3동 공공재개발과 그리고 GTX 그리고 공군기지 이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네, 여기가 이제 미영 아파트고요. 네, 여기가 지금 이번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세류 3동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이 공공주도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어드밴티지 당근을 많이 주면서 빠르게 이제 주택 공급을 하려는 그런 정부 주도의 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빠르게 재개발됨에 따라 이 미영 아파트의 재건축 압력도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미영 자체가 상당히 입지가 좋아요. 보시면 1호선 네, 1호선 역세권이고 이쪽에 수원 버스터미널 그리고 이마트, NC백화점 이쪽 그 상권도 지금 품고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조금만 가면 이제 아이파크시티 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대단지 신축들이 다 모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미영의 인프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GTX 그죠? 한정거장만 가면 세류 역세권이잖아요. 한정거장만 가면 이제 수원역이기 때문에 수원역은 또 수인분당선 1호선 그리고 GTX-C가 모두 정차하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리고 수원역 인프라도 상당히 있죠. 로데오 거리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이 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군기지 이전이라는 또 대형 호재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가 수원 공군기지예요. 근데 이 수원 공군기지가 엄청 낡았어요. 많이 낡아서 지금 이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미 네, 공군에서 이전을 발표했고 단지 어디로 이전할지 뭐 화성으로 이전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전 예정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확정한다는 사실은 네, 변함이 없고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지금 막 공군기지 소음도 있고 상당히 여기가 그래서 시세가 좀 많이 눌려 있었는데 공군기지가 이전하고 여기를 이제 공원이나 뭐라 자족시설로 이제 개발한다고 해요. 문화시설로. 그러면 이쪽은 완전 천지개벽하는 거죠. 인프라 개선이 엄청나게 천지개벽하는 수준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미영 아파트는 그런 호재를 다 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현재 인프라도 이쪽 버스터미널 중심으로 현재 인프라도 괜찮고 그리고 뭐 교통 접근성도 좋고 교통 호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에 상당히 준수하다. 용적률 125%, 35년 차에 상당히 낙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이슈도 있는 그런 아파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건설현대 24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삼성 디지털시티, 삼성 본사 바로 직주 근접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인분당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제 세정거장만 오면 또 수원역 GTX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망포역 한정거장이죠. 메탄건선역에서 망포역에는 이제 동탄 트램이 뚫려요. 그러면은 이제 동탄 트램을 타고 이렇게 동탄까지 바로 가고, 뭐 인동선, 영통역인 인동선을 뚫립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노선은 이제 여기 병점역에서, 이번에 지난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병점역에서 광교중앙역으로 이어지는 남북철도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메탄건선역이나 수원시청역을 지금 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메탄건선역을 지나게 되면 신분당선까지 직행 노선이 바로 뚫리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수원시청역으로 뚫린다고 하더라도 한정거장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건선 현대도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